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고대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이제 고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선사시대, 그렇죠? 선사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그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잠깐 이제 우리가 제가 선사시대 그러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인 차원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봐요. 나는야 친절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사시대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역사가 뭐라고 그랬죠? 역사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뭐 사칙연산으로 표현했을 때 역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또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사실 플러스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나눴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역사예요. 근데 굳이 이 학계에서 역사시대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원을 놓고 봤을 때 역사와 역사 이전이다 해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이 선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구분점은 무엇이냐? 이 구분점은 바로 무엇이냐? 뭘까요? 문자가 되겠죠. 문자. 보통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역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문자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많이 깨졌어요. 왜냐면 뭐 문자로 기록 안 해도 되죠. 그림으로 해도 되죠. 그렇죠? 꼭 뭐 기록만 해야 돼요? 또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들을 놓고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틀어서 뭐 역사다라고 구분하는데 보통 이제 선사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시기를 구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청동기부터 철기로 아주 먼 옛날로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떠나가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왔어요. 제 요약집이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단원별로 그 제목에 위에 제가 부제를 지어놨어요. 청동기 딱 이렇게 해놨는데 부제를 지어놨죠.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지들만 청동기다라고 했어요. 지들만 청동기다라고 했어요. 지들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지들만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누가 사용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청동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구리에다가 아연을 합금을 한 겁니다. 그 청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금속을 재련할 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금속을 재련할 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금속을 재련할 줄 알게 됐다. 왜 획기적인 사건이냐? 그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에 놓여 있는 돌멩이만 가지고 했단 말이죠. 뭐 뗀석기라든가 또 아니면 또 뭐예요? 간석기라든가 이런 걸 했다. 근데 도구가 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기술. 금속을 재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녹여야 되겠죠. 녹여가지고 그 순수물을 축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가열하게 되는 온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획기적인 발전. 오늘날로 따지면 무기로 따진다면 거의 핵무기라고 보실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요즘 같았으면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뭐예요? 탑 시크릿.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그럼 이 청동으로 과연 무엇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했을까? 무기 만들었죠. 무기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게 바로 뭐예요? 청동검이다라는 얘기죠. 청동검이다. 자, 그러니까 돌멩이나 이런 거 들고 싸우는 부족하고 청동검을 들고 싸우는 부족하고 한번 딱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잘 싸우고 잘 이기더라. 돌멩이는 죽을 때까지 찍어서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청동검은 한번 푹 찌르면 훅 하고 죽죠? 훨씬 이기더라. 라는 얘기죠. 빨리 이기더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얘네들이 뭐가 돼요? 네.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내 땅덩어리를 더 넓히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계급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계급이 발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급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피지배계층이 생겼어요. 그럼 지배계층이 생기죠. 그 남자들은 멋지게 옆에다가 청동 검을 딱 차고 돌아다닙니다. 청동검을. 그죠? 그러면 그 남자의 와이프 또 그 가족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이 높음을 알리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장신구 이런 액세서리 뭐 이런 걸 막 하겠죠. 그래서 요 청동으로 또 뭐를 하게 되냐면은 제사용 도구라든가 그 다음에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청동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흔한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지배층의 도구예요. 지배층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피지배 계층이 되잖아요. 노예 같은 경우는 신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지배 계층은 뭘 사용하니까 청동 사용해요? 아니죠. 여전히 돌멩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간섭기. 그래서 청동기 시절에 나왔던 대표적인 간섭기가 바로 뭐냐면 반달 모양의 추수용 도구인 반달돌칼이다라는 거죠. 반달돌칼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 20쪽에 쭉 놓여보게 되면은 그래서 청동기 제목에 뭐라고? 지들만 청동기다. 지들만 청동기다. 지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유물로는 이제 반달돌칼, 거기 위에 이제 그림이 더 나와 있고,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덧띠 새긴 무늬 토기, 가장 빠릅니다, 얘가. 가장 빨라. 별표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대표적이고, 미송이식 토기,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붉은 간토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림을 봐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쫙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반달돌칼이죠. 예, 피지배 계층들이 이제 농사를 딱 지으면서 열심히 추수를 합니다. 그럼 이 반달돌칼로 뭘 추수를 열심히 하죠?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뭘 추수를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때부터 벼라든가 보리 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게 이제 민무늬 톡이죠. 민무늬 톡이 둘 다 이제 민무늬 톡인데 민무늬라는 거는 이제 무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금 더 멋을 부렸어요. 얘가 요게 요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미송리식 톡이에요. 미송리식 톡이. 미송리식 톡이.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톡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그랬죠. 계급이 발생해서 청동기 시대 때의 우리나라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고조선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옛날이기 때문에 글자로 고조선은 뭐 영토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 이런 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고조선 국가가 가지는 그 특징적인 공통적인 특징적인 유물이 발굴되는 그 지역을 라인을 그려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라인에 이게 엄청나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됐을 때의 문제에 잘 나오는 토기가 거기 나와 있는 붉은 간토기입니다. 붉은 간토기. 자, 붉은 간토기. 붉은이니까 이제 붉은색을 띈 거죠.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으로 제가 한번 토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붉은색을 띄었어요. 붉은색을 띄었어요. 그럼 이 붉은색을 어떻게 띄었느냐, 여러분들 이거 토기를 구울 때요. 토기를 구울 때 그 온도의 조절에 따라 가지고 이게 흙 색깔이 변한대요. 산화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 이게 쭉 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굳이 막 색깔을 칠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붉은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색깔이 없어요. 근데 토기 자체에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붉은 간토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간토기는 또 뭐냐? 간토기. 뭐 간토기 하니까 뭐 토끼가 생각이 갑자기 왜 나지? 간토기는 뭐냐? 간토기 뭐냐? 간이 뭘까요? 간. 다 생각해. 이 유물에 붙여지는 이름이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간이라는 건 뭐냐면 갈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갈아요? 표면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표면. 그러니까 굽기 전에 표면을 매끄럽게 가른 거예요. 그래서 갈았다 해가지고 붉은 간토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토기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 때에 가장 늦게 나온 토기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가장 늦게 나왔겠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집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터를 한번 알아볼게요. 집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터. 뭐 신석기 시대 때 이제 집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움집이었죠. 강가나 해안가에. 근데 청동기 시대 때는 막 이제 전쟁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니까 강가 그 생활 영역이 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생활 영역이 좀 더 넓어져서 우리가 구릉지대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구릉지대다 그러면 구릉이라는 게 뭐예요? 구릉이라는 게 낮은 산지를 얘기하면 낮은 산지. 즉 육지, 내륙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 집도 역시 청동기 시대의 집도 바로 뭐냐면 우음집이에요. 우음집. 자, 우음집인데 신석기 시대 때의 우음집하고 청동기 시대 때의 우음집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신석기 시대의 우음집은 규모가 적어요. 규모가 작다. 그 다음에 용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우음집에 거기다가 뭐 챙겨놓고 창고로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방도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을 때우는 화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자, 근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 우음집이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 우음집의 규모가 커집니다. 크고 용도 구분이 어떻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창고로 사용하는 우음집, 그 다음에 거주용 우음집 이런 식으로 용도 구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덕, 부를 때는 화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벽 쪽에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벽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음집의 구조다. 우음집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음집이죠. 우음집.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을 볼게요. 무덤. 이제 고분 양식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덤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무덤에 대해서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무덤이 왜 나타나느냐? 본격적으로 왜 나타나느냐? 뭐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해주는데 이 죽은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들한테 물려주죠. 주로 가족들한테 많이 물려주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 권력을 이어받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잘 묻어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막 묻어주고 그러진 않죠. 예,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을 묻어주는 거죠. 근데 청동기 시대 때도 일반적인 생활도구는 뭐였다고요? 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 양식이 돌멩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인돌. 예, 고인돌. 돌무지 던널 무덤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거? 이렇게 널빤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돌멩이를 널판식으로 쫙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또 무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돌널 무덤이에요. 돌널 무덤. 전부 다 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도 났지만 돌멩이를 무지하게 그냥 올렸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 어찌됐건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바로 고인돌이다라는 겁니다. 고인돌. 돌멩이를 고였다라는 거죠. 고인돌의 스타일이 여기 나와 있듯이 두 가지로 나타나져 있어요.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 이렇게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 분포가 가장 많은 고인돌 천국입니다. 고인돌 왕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고인돌과 이 고인돌의 차이점은 얘는 북쪽에서 나타난다.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그러고 얘는 남쪽에서 나타난다.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고인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고인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위덩어리인 줄 알고 훼손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이 발달되는 그 시점에서는 비용은 정말 눈곱만큼만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여러분들 공무원 하실 거니까 뭐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런 산업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돈을 떼돈을 버는데, 그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이죠.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인돌 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허접하게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무거운 고인돌 밑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가 들어가 있다. 무려 고인돌의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것은 70톤이다라는 거죠. 그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다? 여기 묻혀있는 사람의 뭐를 알 수가 있다? 계급, 즉 또 권력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큰 돌, 그래서 큰 돌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권력자가 있구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거성문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거성문화는 우리나라만 나타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유럽에도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한다면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것도 거성문화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볼이나 벼 등 본격적으로 농경 생활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술을 보겠습니다. 뭐 고대의 예술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예술이 어떤 기복적인 것으로부터 비롯이 돼요. 그 기복적이라는 게 뭐냐? 무언가를 빈다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비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바램들이 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다산, 애들을 좀 많이 낳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나타나는 그 비너스 상 가운데서 발견된 벨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이 있는데, 그 비너스 상 보면은 이 여자가 엄청나게 뚱뚱해요. 이렇게 뚱뚱해. 그 조각상이 엄청나게 뚱뚱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인에게 아름다운 미였다. 미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미의 기준이면 여자들 살 빼려고 그냥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담이지만 왜 너 이렇게 자꾸 살을 빼려고 하냐? 지금도 이쁘고 괜찮은데.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말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남자도 마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약간 체격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듯이 여자들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의 미의 기준은 이렇게 좀 많이 슬림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뭐 다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 방울 이런 것들. 청동, 방울로 뭐 했겠어요? 방울 놀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무당들 놓고 보면 방울 막 흔들죠. 제사용 도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울주 방구대의 그림,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울주 방구대의 그림, 청동 방울이고요. 제사용 도구죠. 그 다음에 울주 방구대의 그림 보면 뭐 사람도 있고 막 고래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경제적인 어떤 바람이에요. 요거 고래를 좀 잡아먹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거기다 그려놓는다는 거죠. 그 고대 아주 오래전에 선사시대의 유럽에서 나타나는 동굴에 보게 되면 소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소의 그림, 그러니까 알타미라 벽화 같은 경우에 소가 뭘 의미합니까? 소가 신이에요? 아니죠. 소를 먹고 싶다라는, 오늘은 좀 소고기 스테이크 좀 한번 해먹고 싶다. 잘 못 먹으니까.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는 게 울주 방구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령의 알터바위에 보게 되면 동심원, 뭐 삼각형 십자가, 이렇게 동심원, 삼각형 십자가, 뭐 이런 것들, 기하학적, 도형을 의미하는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가 있다. 그럼 동심원, 이게 뭘까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뭐 어떤 주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내져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가 마무리가 됐어요.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청동기의 부제가 뭐라고요? 지들만 청동기다. 그러니까 지들만. 그럼 보통 많은 사람들은 청동기를 이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철기. 부제가 뭐예요? 부제가. 철기의 부제를 쭉 보니까 우리도 철기다. 우리도 철기다. 우리도 철기다. 철기다이셨습니다. 철기다. 자, 이제 느낌 봤죠? 어떤 느낌입니까? 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쟤만 갖고 나는 못 갖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약 2500년경에 들어오고 나서 약 2000 BC 한 1세기 정도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번져났는데 철기의 파급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왜 빠르냐라는 겁니다. 역시 이 철기로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을까?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낫냐라고 놓고 봤을 때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청동기가 훨씬 나아요. 네, 좀 멋있어요. 그 자체가. 그럼 철기는 어떻습니까? 청동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지는데 철기는 뭐가 있냐면 청동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자, 또 한 가지 흔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흔해 빠졌어.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이 철기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못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철에 녹는 전까지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녹는 점을 높이는 그 불을 떼는 기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 철 자원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자, 이 무기를 열심히 만들다 보고 이 무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쫙 하다 보니까 전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초기 연맹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부족들이 그 기술을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줬기 때문에 국가의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청동기 시대보다 더 국가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당시에 생겨났던 국가들을 초기 연맹 국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국가들을 얘기하느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국가들이 바로 이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났던 국가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철기는 흔해 빠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지배 계층들이 이것도 사용합니다. 피지배 계층이 철기로 뭘 제일 많이 만들었을까요? 예, 피지배 계층들이 농기구를 많이 만들었죠. 농기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대표적인 농기구가 바로 영어로는 이거예요. 실제로 영어는 이거 아니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낫이에요. 낫. 그럼 낫 가지고 반달 돌칼을 사용하고 낫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빨리 추수하고 낫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가볍잖아요. 일단 돌멩이 들고 하는 것보다 가볍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증대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많아지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몇 명이서 그 일을 해가지고 요만한 생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가공하고 뭐하고 다 됐는데 생산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손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게 됩니까? 분업을 하게 되죠. 자, 분업, 일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된다. 먹고 남는 거. 그럼 이 먹고 남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요? 썩혀요? 아니죠. 팔아야 되겠죠. 없는 동네에 갔다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역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철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역이 바로 어디예요?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철기 시대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면서 우리 교재랑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고, 그래서 교육을 해서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한자 등이 들어옵니다. 중국으로부터 한자 등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명도전이에요. 명도전. 그 다음에 반량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명자가, 밝은 명자가 세워져 있다 해서 명도전인데, 여러분들 이 명도전이요, 전부 다 이제 지금 현재는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이 중국의 화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중국의 연나라의 화폐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중국의 화폐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화폐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했구나. 중국과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부터 한자, 글자가 들어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명도전이 중국의 화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 굳이 중국의 화폐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주로 어느 시대 때의 어느 국가의 화폐냐? 바로 고조선에서 사용했던 화폐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명도전, 어찌됐거나 중국과의 교역의 산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유물을 보게 되면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세형 동검과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에요. 자, 비파형 동검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드렸고, 비파형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것이. 자, 그러면 요 이제 유물을 이제 놓고 딱 보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그럼 잘 보시면서,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똑같이 동검이죠. 이 악기 모양으로 생겼다, 비파라는 악기 모양으로 생겼다 비파형 동검, 가늘게 이제 생겼다 해서 세형 동검이죠. 여기에는 이제 꼽을 수 있는 요 자루 같은 요 부분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했어요? 승배라고 한다고 그랬죠. 승배. 자, 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때만 나타납니다. 청동기 시대 때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형 동검은 후기 청동기부터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에 나타나는 유물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철기 시대 때 왜 이 세형 동검을 사용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청동이 조금 어때요? 예, 멋 좀 난다고 그랬죠? 전문 용어로 좀 뽀대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뽀대 좀 납니다. 자, 이것은 그 장식을 사용하기 위한,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 청동기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 중국 거 아니야. 이 청동은 스키토 시베리아로부터 들어왔던, 그러면서 우리 자체가 청동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을 했던 그런 국가야 라는 것을 이 세형 동검을 놓으면서 알게 됐어요. 바로 뭐냐면 그것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이 뭐냐면 청동을 만드는 틀입니다. 틀. 자, 요거는 이제 뭐 거친 무늬 거울이고요. 그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 이 거친 무늬 거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잔무늬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이제 철기 시대 때 이제 나오는데, 청동기 시대 때 나오는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 이제 철기 시대 때 나오는 거울은 좀 이렇게 무늬가 잘 세공을 해가지고 잔무늬 거울. 자, 어찌됐건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이 이제 어디 나오나? 틀이 여기에 빠져있네요. 우리 이제 거기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그 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이건 농기구열을 만드는 이제 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파놓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국물을 이렇게 쭉 뿌려놓습니다. 쭉 뿌려놔요. 뿌려놓으면 이제 나중에 굳겠죠. 이걸 만드는 틀을 우리가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푸집. 자, 요거. 그래서 거푸집을 보면은 이제 뭐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청동을 자체 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는 민무늬 토기, 덧띠무늬 나오고, 민무늬 토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민무늬 토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검은 간토기가 나와요. 검은 간토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챙겨주세요. 검은 간토기. 그러니까 무늬가 없어서 그냥 민무늬 토기인데, 색깔이 무슨 색깔? 검은 색깔이에요. 여기에 흑연, 망간 이런 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검은색이 됐다라고 그러죠. 역시 갈았다라는 겁니다. 역시 갈았다.
자, 요것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무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무덤 형태예요. 요것이 이제 관 형태로 이렇게 쭉 나왔죠. 널무덤입니다. 널무덤, 널찍하게 널무덤. 그 다음에 이제 동무덤이 있어요. 이 동무덤도 여기 동무덤인데 장독이죠. 항아리에다가 시신을 묻어놓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의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갔었다. 자, 이러한 철기 문화들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문화, 신석기 문화, 조몬토기, 청동기 문화, 야요이 문화, 일본에 자,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갔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동기와 철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요것을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통수 보여주면서 딴짓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뭐 하셔야 돼요? 예, 거기 나와 있는 예제를 몰라도 좋고 틀려도 좋고 그냥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사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 강의 듣고 풀면 문제 다 풀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그 예제에 나오는 난이도는 거의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인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q 1번 22페이지에 맞죠? 네. 철기의 보급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의 변화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신분의 상하가 나타나는 계층 사회가 시작되었다. 지금 철기라고 얘기했어요. 철기. 시작되었다. 얘가 틀렸죠? 시작된 건 언제예요? 청동기죠. 청동기. 네. 농업기술의 발달하고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네, 맞고. 직업의 전문화와 사회 계층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그렇고요. 생활 여건이 향상되어 인구가 크게 늘었다. 그렇죠.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으면 잘 죽지도 않죠. 그렇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부족간의 전쟁은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문제. Q22번에 Q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거 22페이지. 가, 나 시대에 있던 사실로 오는 것은 가 전실 예가 있고 나 전실 예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톡입니다. 자, 얘는 바로 뭐예요? 빗살무늬 톡이죠. 얘는 뭐예요? 민무늬 톡인데 무늬가 없어요. 예, 민무늬 톡인데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다? 미송리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북한 지역이에요. 북한 지역. 그래서 미송리식 톡이라고 합니다. 얘는 언제예요? 신석기 시대고 얘는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생산물의 사유화가 일반화되었다.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가면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가,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 이것이 청동기. 나,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좀 가죠. 이것도 틀렸고 나, 반달 독화를 이용한 곡물 수확이 이루어졌다. 청동기 시대에 그렇습니다. 자, 가나 금속재 무기를 사용한 정복 활동이 활발했다. 가는 아니죠? 가는 아니죠. 나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다 맞추셨죠? 전 다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야, 이게 뭘까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문제예요.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 나왔던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며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뭘 골라줘야 돼요? 거푸집을 골라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 글자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저보다 거푸집이 뭔지 이거 거푸집 딱 찍으면 되는데 이런 유물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은 뭔지 모르죠. 거푸집 뭡니까? 이게 거푸전. 얘하고 얘는 중국에서 나왔던 화폐죠. 요거 특히 여러분들이 명자 새겨져 있다 해서 명도전이다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얘는 비파행동검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역사, 정말 이건 우리나라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우리의 역사,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강력하고 주변 국가에서 가장 두려웠던 우리의 역사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